지금 서울 수도권 곳곳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잠실은 6억 5천만 원이 하락했고 경기도의 동탄신도시 또한 4억 5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였는데요. 이 아파트들은 3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그 분위기는 급반전이 되었고 지금은 대중의 심리가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불과 1년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고 싶어 하던 아파트였는데 1년 사이에 그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 아파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아파트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으며 그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됩니다. 1년 전에는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가지만 저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던 작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 3년 전 경기도 외곽과 지방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게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고 여러 뉴스와 유튜버들도 어디가 폭락한다는 컨텐츠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슬슬 투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락기가 오든 상승장이 오든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시장에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자산을 취득해서 부를 늘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가 아닌 시장이 침체되고 하락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저렴해진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급등할 때 공부를 한다면 이미 다 올라버려서 남들이 수익 실현한 매물들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침체기에 부동산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부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유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침체기가 다가오면서 슬슬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 또한 없어지겠죠. 비트코인의 경우도 급등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갑니다. 급락할 때는 이만큼 떨어졌다, 얼마나 떨어졌다와 같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질 때쯤 다시 또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했던 2020년, 2021년 정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영끌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관심이 시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1년, 2년 지속되면 다시 관심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에서 잊혀져 갈 때, 더 이상 부동산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투자할 타이밍이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부동산 시장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최소한 시세 파악 정도는 해놔야 합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를 지금 런칭한 것도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늘리기 위한 거고요. 작년에 강의를 했다면 더 많은 관심을 받았겠지만 그 당시엔 저도 집값이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폭락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국민의 표를 얻지 못하고 폭락하면 세금을 못 걷고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너무 내리지 못하게 규제를 푸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규제를 푸는 정책을 펼치는 건 부동산 상황에 따라 모든 정부가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친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최고점일 때는 규제가 피크를 찍었을 때고 부동산이 최저점일 때는 그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입니다. 이제 규제가 하나하나 풀리고 있지만 이전까지의 규제는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대출 규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금 규제, 전입 의무,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규제가 말도 안 되게 많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최저점은 모든 규제가 풀리고 심지어는 아파트를 사라고 더 혜택을 줄 때입니다. 지금도 양도세나 종부세를 완화하였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까지 없애주는 정책이 나왔을 때쯤에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집을 사면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그때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래서 제 유튜브라도 꾸준히 보신다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세가율입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들의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이고 매매가는 투자 가치라고 한다면 투자 가치가 너무 올라버려서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일 때는 이 전세가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전세가가 오르거나 매매가가 내리거나 아니면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내리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투자 가치인 매매가의 거품이 확 빠지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갭 투자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건데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이 내 투자금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다면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다는 말은 매매가에 거품이 없다는 말이므로 거품이 없는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수익률은 정말 높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6년 분당의 10원단지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고 해볼게요. 당시 매매가는 7억 중반이고 전세가는 6억이므로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인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매가의 약 3배, 투자금의 약 10배가량이 오른 상태이죠. 이렇게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좋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투자할 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관심을 가지면 늦기도 할 뿐더러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반면 남들이 모두 관심을 갖지 않고 시장을 떠날 때 공부를 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신호로는 첫 번째로 부동산 분위기, 두 번째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 번째로는 전세가율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불인이분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작년에는 저는 그 어떠한 아파트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어가는 지금 시기부터 다시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시장을 떠날 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